김하성 선수가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아시아 야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이루수 부문 그리고 유틸리티 부문에 이제 나란히 최종 후보로 선정을 되면서 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루수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니코 오너에게 밀려서 수상이 불발됐고, 그러면서 진짜 손에 땀을 쥐는 제발 타야 되는데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최초이고요, 또 이제 한국인으로 따졌을 때는 최초,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한 업적을 세워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 골드글러브라는 상이 어떤 상인지 대해서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KBO 리그에 있는 골든글러브와는 아예 결이 다른 그런 상이에요. 자, 근데 메이저리그의 골드글러브는 이 골든글러브와는 다르게 수비만 보고 주는 상입니다. 1957년에 이 롤링스라고 이제 글러브로 유명한 야구용품 그쵸.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수들의 수비력을 기리기 위해서 이때 도입이 됐고요. 수비 능력만 보면서 이제 선수들을 뽑았고,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이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를 나눠서 수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투표 방식이 예전에는 뭐 이 사실 투표 100%로만 반영이 되다가 이게 살짝은 좀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0개 구단의 감독 코칭 스태프들의 투표 75%, 그리고 이제 미국 야구 연구협회에서 개발한 수비 지표 SDI를 25% 반영한 결과로 이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2020년에 메이저리그 팀 골드글러브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지난해부터 이제 유틸리티 부문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유틸리티 부문이라는 거는 한 포지션이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뽑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 타티스의 이탈 그 공백을 잘 유격수 자리에서 메워줬는데, 올 시즌에도 사실은 보가츠 선수의 영입으로 이루수로 포지션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스완슨에게 아쉽게 밀려서 수상이 불발됐고, 이번에도 이루수로서 또 다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하성 선수는 주목할 만한 게 이루수로 대부분의 경기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매니 마차도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나 아니면 체력 안배를 가져갔을 때는 3루수로도 떴었고요. 또 이제 보가치 선수가 결장하는 경기에서는 유격수로도 활약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포지션에서 모두 뛰어난 수비를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골드글러브 이루수 부문 수상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유는 실제로 8월 14일에 발표됐었던 SDI 지표에서 김하성 선수가 좀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8.3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2위인 이 브라이슨 스탁 같은 경우에는 6.4점, 호너는 5.7점이니까 상당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김하성 선수가 이루수 골드글러브를 뭐 손쉽게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죠. 거기다가 이 75%가 반영되는 투표 결과, 이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뭐 감독, 코칭 스태프, 스카우트, 구단 관계자들한테 또 설문조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이때 이루수 내셔널리그에서는 김하성이 가장 수비 잘함,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겟권이 했었는데 저희가 못 타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시카고 컵스의 니코 오너가 차지했었는데, 최종 SDI 지표,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 다 반영한 성적으로 보더라도 김하성 선수가 SDI에선 1등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9.0으로 김하성 선수가 1등이고, 이 9.0이라는 지표는 내셔널리그에서도 전체 모든 포지션 기준입니다. 네. 전체 9위란 말이에요. 충분히 잘해줬는데 호너 얼마 잘했어? 보니까 8.7. 뭐 물론 큰 차이는 없긴 했습니다만 약간 표심에서 결과가 좀 갈리게 됐다라는 거. 근데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김하성 선수가 증가폭이 사실은 그 업데이트 전보다 1점도 증가를 하지 그쵸.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니코 오너가 정말 많이 이 지표를 따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투표의 영향은 뭐 지명도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김하성 선수가 이루수라는 이미지가 살짝은 옅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3루수로서도
153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그렇죠. 유격수로도 153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다른 포지션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수비 이닝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단 이루수라는 이미지가 조금 옅고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 이 유틸리티 부문은 어떻게 수상자를 결정하는지 먼저 저희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포지션 플레이어들과는 다르게 유틸리티 부문은 아예 수비 지표만 보고 뽑더라고요. 그렇죠. 코칭 스태프들의 이 투표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이제 SDI가 아니라 그래요.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표가 저희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SDI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일 거라는 거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9점인데 그쵸. 사실 경쟁자인 토미 에드먼 같은 경우에는 2점, 무키 베츠 같은 경우에는 1.2점밖에 올 시즌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만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수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저는 그래서 내심 이 투표 이전에는 이루수 부문 그리고 유틸리티 부분 동시 수상이 가능하다고 봤었던 게 유틸리티는 어차피 점수만 보고 주는 상이니까 이루수 부분에서 수상을 했을 때 동시 수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하성 선수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로 또 빛나게 된 거 정말 다행이고 김하성 선수도 지난 9월 달에 이 골드글러브 수상에 대한 욕심을 말하면서 사실은 뭐 이루수 부문보다는 유틸리티 부문이 조금 더 끌린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한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라서 김하성 선수가 이 유틸리티 부분 골드글러브를 더 선호했었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선수 가치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루수에서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김하성 선수는 이제 팀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유틸리티 부분 골드글러브 그러니까 유격수로도 수비를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3루수로도 쓸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김하성 선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김하성 선수가 아시아 내야수도 메이저리그에서 수비로 골드글러브를 탈 수 있다. 수비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한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국인 최초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아 내야수 최초라는 말을 고집하는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물론 이치로 선수가 이 아시아 출신으로서 외야수긴 하지만 최초로 수상을 했고 10년 연속이고. 그것도 10년 연속인데 왜 내야수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느냐라고 한다면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사실 굉장히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김하성 선수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이때 당시 인터뷰에서도 아시아의 유소년들이 자기를 보고 메이저리그의 꿈을 키운다는 걸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특히 자기와 같은 포지션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빅리그에서도 내야수로 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시아 내야수들이 빅리그에서 성공률이 낮다는 수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깨고 그들의 꿈을 지켜줬다라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김하성 선수의 이 골드글러브 수상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이제 그리고 한국 야구 역사로 놓고 보더라도 첫 번째 수상 사례인 만큼 이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업적을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 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김하성 선수의 골드글러브 이 한국 야구에 있어서나 아니면 아시아 야구에 있어서나 아니면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내야수들 아시아 내야수들을 볼 때에도 뭔가 좀 이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김하성 선수가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저희 오늘 뭐 영상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